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이슨 웹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쿠키랑 세션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쿠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세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던 웹에서 사용하는 인증 방식에는 대부분의 토큰을 사용하는 로그인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인 방식에는 쿠키와 세션과 JWT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추가로 OAuth 2.0을 사용해서 로그인 정보를 서버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션의 단점은 서버의 부담이 크게 간다는 거죠. 제 영상 중에 세션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보시면 세션 스토어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마다 세션 아이디를 담은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 DAU가 100만 혹은 1000만으로 넘어가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를 담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매 요청마다 서버는 DB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큰 페이로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JWT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쿠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세션과 다르게 브라우저 단, 즉 클라이언트 단에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혹은 브라우저 상에서 쿠키 변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A라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지만 실제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쿠키를 변조를 하고 B라는 사용자가 로그인했다는 정보를 서버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서버는 B가 로그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B에게 보여줘야 될 화면을 A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을 한 게 JWT,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놈입니다. 자, 이 토큰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가 90년대만 해도 버스를 탈 때 이런 엽전처럼 생긴 동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5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토큰을 내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토큰이 없다면 버스를 탈 수가 없겠죠. 즉 토큰이란 기본적으로 권한 증명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자, JWT 즉 제이슨 웹 토큰의 장점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사용자 정보를 세션처럼 서버에서 저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에서는 암호화된 토큰을 생성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암호화된 토큰을 사용해서 통신을 확립하기 때문에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안전한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토큰을 발행하는 전용 서버를 개설해서 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 별개로 서버를 운용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전용 서버에서 로그인, 즉 이 어텐티케이션과 어토라이제이션에 필요한 오버헤드를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이 토큰에는 저희가 로그인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권한을 담을지, 이 어드민 계정을 줄지, 매니저 권한을 줄지, 이런 특정한 사용자별로 지정된 특정 권한을 저희가 설정해서 토큰을 개인화된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JWT의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액세스 토큰과 두 번째 리프레시 토큰이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DB에 들어있는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기 위한, 갱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액세스 토큰은 리프레시 토큰보다 유효기간이, 액세스 토큰이 리프레시 토큰보다 유효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로그인을 할 때 길어야 10분, 5분 정도의 유효기간을 주고요.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토큰을 갱신하기 위한 토큰이기 때문에 24시간 혹은 일주일 이렇게 긴 유효기간을 줘서 리프레시 토큰만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액세스 토큰을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JWT는 헤더, 페이로드, 시그너처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헤더에는 알고리즘과 토큰이 어떤 타입인지를 명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페이로드에 토큰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 정보는 어떤 걸 담을지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JWT를 이용해서 인증하는 절차는 다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요청을 합니다. 로그인을 요청을 할 때 사용자는 바디에 사용자 정보를 담아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한 로그인 정보를 받아서 암호화된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때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두 가지 토큰을 동시에 발행을 하게 되고요. 서버에서 발행한 토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쿠키에 태워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스폰스 객체의 데이터에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태워서 보내고,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서버로부터 응답받은 데이터를 스테이트에 토큰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토큰을 어디 저장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단계가 끝나면, 즉 사용자가 로그인을 요청하고 서버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을 클라이언트에 다시 전달을 해주면, 이후에 모든 사용자가 서버에게 요청하는 이 리퀘스트에는 토큰을 태워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토큰을 받은 서버는 전달받은 토큰, 액세스 토큰이겠죠.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고요. 사용자가 식별이 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먼저 사용자가 포스트 메소드로 로그인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바디에는 about tech랑 111이라는 패스워드를 태워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서버에서는 유저 정보를 받고 JWT 토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둘 다 받게 되겠죠. 자, JWT 토큰을 받으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토큰을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JWT를 받아서 스테이트에 저장할지 쿠키에 저장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쿠키는 서버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주는 거지만 클라이언트에서 토큰을 어디 지정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청, 예를 들어서 유저 인포를 얻고자 하는 get 메소드를 요청을 보낸다고 하면 JWT를 헤더에 태워서 보내게 되고요. 서버는 헤더를 파싱해서 JWT 토큰을 받게 되고요. 이를 토대로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JW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개념을 토대로 JWT를 이용한 로그인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로그아웃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